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이넥스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530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11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바이넥스는 1%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바이넥스에 대한 리뷰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채널 영상 계속해서 또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바이넥스는 케미컬 의약품이나 또는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혜 업종으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호실적을 또 기록한 부분들도 역시나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회사는 미생물 배양 방식의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송도와 오송 공장에 약 한 12,000리터 규모의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생물 배양 방식의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생산하는 이런 백신은 이 미생물 배양 방식의 시설이 있어야지만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바이넥스가 하나의 수혜주로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넥스가 지난번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꼭 붙었던 이슈가 뭐냐면 모더나 이슈나 화이자 이슈거든요. 그리고 주가 올라갈 때도 역시나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이슈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좀 뛰었던 부분들입니다. 이때는 이제 화이자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탄력을 보였고, 이 시기에는 좀 모더나 이슈가 나올 때 탄력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잠잠하다가 지난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은 또 재료가 하나 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생각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이때는 이제 셀트리온 이슈가 붙어버립니다. 셀트리온이 내년 초 코로나19 치료를 시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이 셀트리온의 원료 의약품을 납품을 거래 중인 회사가 바로 바이넥스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주로도 또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이렇게 또 뛰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상승으로 인해서 방향을 좀 살짝 우상향으로 돌려놓은 아주 예쁜 이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더나 이슈나 아니면 화이자 이슈나 아니면 셀트리온 관련 이슈나, 결국에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볼 때 추세를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추세, 방향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옆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바이넥스의 흐름은 지난 3월 달부터 한 8월 9월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었습니다. 상승 추세였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됐던 시기라고 한다면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주가는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정 국면, 좀 단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치는 이때나 똑같지만, 달라진 건 없지만 기술적인 흐름, 시장의 수급과 매도와 매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이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다가 이 국면을 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세가 하락에서 벗어나서 횡보 국면으로 좀 지금은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횡보라고 하는 건 주가가 많이 간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흐름들이 이루어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국면에서 힘을 모아서 위로 분출이 되게 되면은 또다시 새로운 상승 추세 흐름 속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밑으로 쳐져 버리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가 더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저점을 또 깨게 되면. 그랬을 때 지금 바이넥스는 아직은 방향성이 없다. 즉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내리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역시나 24,000원, 23,000원부터 돌아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일은 없겠지만 하나의 기준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없을 거고 없어야 되겠지만 기준으로서 볼 수 있는 가격인 거고,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이전의 고점 한 32,000원대나 34,000원대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의 역할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모아가는 거죠. 네, 힘을 모아서 뭔가 여기서 이슈, 뭐 셀트리온 이슈든 모더나 이슈든 화이자 이슈가 좀 부각이 돼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2차 상승의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을 쉽사리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33,000원대, 32,000원에서 34,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한번 줄여주고 가는 게 어떨까. 줄여놓고 상황을 보면서 이게 돌파가 되면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좀 더 높여보는 그런 전략 속에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수급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또 빡 터졌죠. 이 종목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한하리만큼 매수의 거래량은 보이는데 매도의 거래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온 건 보이는데 나가는 적은 없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날 들어놓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다소 뭐 그냥 잔잔하지만 거래량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의 이탈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적으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힘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인 거죠. 뭔가 이제 힘을 분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힘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간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거래량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투신들 27,000주 지난번에 들어왔다가 어제 일부 좀 나갔고 오늘 또 나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뭐 계속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투신들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고 있는데 여전히 투신이 어느 정도는 좀 잡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이렇게 매수가 요 근래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봤을 때는 뭔가 아무래도 이제 투신과 연기금, 뭐 외국인, 얘네들은 우리보다는 정보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들어온다면 뭔가 얘네들 기대하는 바가 있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뭔가 이제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지만 안 들어오던 연기금까지도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고,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도 한번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바이넥스는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요거 보시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죠.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을 거고 이전 저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멈춰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뭔가 방향성을 빠르게 만들어가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소 조금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위로 또 올라갔기 때문에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5일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급등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5일선 밑에 있을 때는 좀 힘듭니다. 5일선 밑에 있을 때는 항상 주가가 힘이 없고요. 그러다 5일선을 좀 돌려놓으면 어떤 거래량에 의해서 돌려놓으면 그 이후부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위로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바이넥스 단기적인 방향 흐름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도 바이넥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